네, 안녕하세요. 여러분한테 복싱 강의를 하고 있는 의정부 복싱협회 강사 김은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펀치들, 기본 스텝도 하긴 했었고, 많이 배워왔잖아요. 이제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도 있었고, 이제 여러분이 몰랐던 것들, 펀치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배우는 시간, 거기다 뭐 이제 카운터 치는 법도 이제 간략하게 배워봤고요. 그럼 이제 배워봤으니까 써 먹어봐야겠죠. 그렇다고 뭐 벌써부터 바로 시합에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당연히 길거리 나가서 사용해 보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약간 실전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 스파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그럼 스파링이 뭔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스파링 솔직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스파링은 뭐 저희가 사전적으로 정의를 알려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편한 얘기로 하면 그냥 대련입니다, 대련. 네, 서로 상대랑 실전을 가장해서, 근데 뭐 진짜로 막 너무 세게 때리거나, 아니면 뭐 정말로 뭐 그런 긴장감을 갖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실전을 대비해서 연습을 하는 걸 이제 스파링이라고 하는데, 스파링도 종류가 있어요. 뭐 많은 종류가 있는 건 아니고,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그냥 스파링이랑, 하나는 메소드 스파링입니다. 메소드 복싱이라고도 하죠. 그 메소드, 그 영어의 메소드,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흔히 그냥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메소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체계가 잡혀진 방법이에요. 이미 이게 정해진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하는 게 정해져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메소드 복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흔히 체육관에서 매도 복싱, 그 다음에 이제 메스 복싱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이 메소드 복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메소드의 일본 발음이고요. 이제 메소드 발음이 좀 안 돼가지고 이제 매도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일본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직 그 매도 복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메소드 복싱인데 이게 발음이 어렵잖아요. 뭐 TH 들어가고 그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메소드 복싱 메스하자 메스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메소드 복싱을 메스 복싱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뭐 메스하자 그러면 그 메소드 복싱을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메소드 복싱이라는 게 뭐냐면, 약속 스파링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랑 나랑 정해져 놓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카운터 볼 때, 예를 들면 이 파링, 잽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연습을 하려고 하면 상대가 잽을 내주고, 내가 내는 잽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가 나한테 잽을 내면 파링하고, 내가 잽을 내면 상대가 또 파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거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이 펀치를 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주먹을 낼 테니 너도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약간 실전처럼 가미돼서 연습을 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된다 그러면, 한 선수는 이제 가볍게 공격을 해주고, 내가 이제 방어를 하다가 어느 정도 턴이 지나면 내가 다시 이제 공격하면 상대가 또 이제 방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래 진행이 되는 거를 이제 메소드 복싱, 약속 대련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스파링인데 이제 약하게 하는 거죠. 메소드는 지금 저희가 약속 대련이기 때문에 살살 했잖아요. 천천히 약속되어진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도의 파워와 그 정도의 속도로 이제 가볍게 스파링을 하는 것도 이제 메소드 복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메스 복싱 하자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복싱 체육관에서 메스 복싱 하자 그러면 그냥 약하게 하는 복싱. 실제 스파링보다, 약하게 하는 스파링. 그러니까 실제 스파링보다는 조금 더 힘을 세게 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이제 컨비네이션이라든지 앞손 싸움 이런 거 연습한다든지, 가격도 이렇게 톡톡톡 쳐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흔히 이제 메스 복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스파링은 뭐냐? 이제 우리가 아는, 진짜 흔히 아는 스파링인 거죠. 대련을 하는 거예요. 그 스파링은, 조금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내가 정말 실전을 가장하고, 실전처럼 움직이고, 상대도 정말 실전처럼 움직여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실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계속 볼 사람들이고, 뭐 이게 계속 같은 체육관에서 같이 뭐 운동하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감정적인 싸움이 되는 경우도 사실 가끔 있긴 한데, 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진짜 실전을 가장하지만 너무 진짜 실전처럼 막 이를 악물고 내 모든 힘을 쏟아붓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거. 그 정도를 이제 일반적으로 스파링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그 스파링을 왜 하느냐? 그 스파링을 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언가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냥 한 가지로 그냥 가볍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체육관에 오셔가지고 복싱을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샌드백 트레이닝 하시고 뭐 섀도우로 자세도 맨날 잡고 스텝 연습도 맨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복싱을 뭐 이제 운동, 건강 뭐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하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호신의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뭐 가장 좋은 호신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망가는 거지만 진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격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자신 있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체육관에 오셔가지고 샌드백 아무리 때려봐야 내가 샌드백 1년 내내 두들겼어도 만약에 스파링을 한 번도 안 해보셨고 근데 이제 1년을 딱 지난 시점에 이제 스파링을 처음으로 하신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좀 과장된 얘기는 하지만 뭐 5개월 차 관원이랑 하셨다. 근데 그 4-5개월 차 관원은 스파링 경력이 뭐 그래도 한 10번은 있다. 그러면 그 1년 되신 분은 이 친구를 못 때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복싱이라는 거는 건강이 당연히 운동이기 때문에 막 근육도 생기고 체력도 늘어나고 이게 건강에 좋은 운동이긴 한데 거기서 나온 동작들 뭐 펀치를 치고 뭐 훅을 날리고 콤비네이션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어떤 운동처럼 이걸 하시면 이쪽 관절에 좋아요. 그래서 그 부위를 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작들이 아니에요. 복싱이라는 거는 결국에 실제로 움직이는 상대를 내가 타격을 해서 그 파괴력을 전달을 하고 그 충격을 전달을 해서 이 사람을 제압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움직이는 대상한테 내가 그 기술을 사용을 해봐야 되거든요. 샌드백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초 강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복싱은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이고요. 상대도 움직이고요. 내 목표물은 절대 내 주먹을 맞아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샌드백을 1년 내내 두들겼어도 실제로 링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상대로 내가 이런 기술들을 연습해왔던 사람들이랑은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이제 실제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복싱은 되게 실전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파링이란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고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링 밑에서만 이제 고수인 거죠. 자세만 잘 나오시는. 하지만 링에 올라가서는 상대를 맞추지 못하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실전적으로 스파링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실전적인 스파링을 꼭 하셔야 되는데 스파링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저는 오늘 여기서 스파링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짜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전략을 짜고 뭐 기술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좀 이 강의 보실 필요 없습니다. 거의 이제 선수급이죠. 이제 뭐 생활체육 선수든 거의 선수급이시죠. 그럼 이미 스파링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스파링을 통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세들, 뭐 마음가짐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 스파링은 뭐 물론 이제 시키니까 하겠죠. 관장님이나 코치분이 이제 슬슬 스파링 한번 해보시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에 정말 이건 높아지긴 한데 만약에 체육관에 이제 친구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체육관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져가지고 저희도 한번 스파링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물론 관장님들 뭐 어떤 체육관이든 관장님이랑 코치진 없이 개인적으로 스파링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스파링은 무조건 상급자랑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실력 아니면 같이 시작한 친구 이런 분들이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부상을 입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왜냐면 여러분이 스파링하러 올라가면 특히 초보 때는 긴장을 합니다. 그 긴장감을 떨쳐내기가 힘들어요. 그럼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로 상대랑 주먹고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펀치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이렇게 막 힘주고 막 날리는 펀치를 피할 수 있거나 그런 실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 맞다 보면 기분도 나빠질 수 있고 기분이 나빠지다 보면 점점 감정이 주먹에 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도 감정이 실리게 되고 꽉꽉 하고 점점 세게 하다가 결국에 싸움처럼 변질이 됩니다. 왜냐면 아직 복싱의 동작도 몸에 배어있지가 않거든요. 링에서는. 그럼 결국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게 부상이에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복싱 스파링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그냥 싸움으로 변질이 돼요. 스텝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뭐 회피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주먹질만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싱은 상급자랑 하세요. 무조건.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 오히려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덜 다치고 덜 아파요. 실제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초보들이랑 하는 것보다 상급자랑 하는 게 훨씬 더 덜 아픕니다. 왜냐면 살살 때려주거든. 딱 필요한 정도로만 톡톡톡톡 건드려줘요.
처음엔 되게 아프게 느껴질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그분들은 팡 터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팡 터져가지고 되게 아프게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영상 보시면 정말 톡 건든 거예요. 이제 공포감이랑 긴장감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고수를 상대로는 여러분이 어떤 것도 해도 돼요. 지금 여러분 초보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잘못해서 막 이렇게 주먹을 이상하게 휘날린다든지 그래도 그분은 안 맞아요. 그런 주먹 절대 안 맞아 주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해보고 싶었던 전략 같은 거 해도 진짜 조금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고수분들은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게 맞아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컨비네이션을 내려고 해서 막 근접에 들어가면 근접 컨비네이션을 하시라고 이렇게 그냥 맞아주기도 해요. 물론 반격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급자랑 먼저 스파링을, 한동안은 상급자랑 계속 하시는 게 여러분이 배우는 것도 많고 여러분도 부상을 덜 입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